아 진짜 좀 나가라고. 엄마 나가. 꺼지라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 작년 2025년 4월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험 끝까지 집중하기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엄마에게 중3 아들 민준이는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죠.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아이가 무서워서 또 중간고사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소리주게 울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다음날 아침 어머님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 센터큐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막말을 하던 민준이의 인생을 바꿀 12개월 대장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입니다. 오늘은 중간고사 때 오히려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사춘기 자녀의 일화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희의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깨달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와 첫 한 상담, 학생의 현 상황을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매트릭스 검사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민준이의 상황은 거부 단계, 스테이지 제로, 이른바 파충류의 시기였습니다. 민준이의 뇌는 쇼폼과 게임이라는 소비적 쾌락에 절여져 전두엽의 브레이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많은 어머님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냥 주사 맞듯 하고 변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부 단계는 본능의 시기입니다. 일평균 자기개발 시간이 0시간, 2시간,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상태에서 최소 3개월 동안 민준이가 최소한의 공부를 하는 등원, 착석과 같은 실행 가능한 최소 행동부터 습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학습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과정이지만 잦은 거짓말, 적대감, 메타인지가 낮은 이런 위기의 상황의 학생들은 잘못 형성된 폐기물을 치우는 재건축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님, 지금 민준이에게 공부하라고 아무리 얘기하셔봤자 고장난 엔진에 엑셀을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왜 그러냐? 황금률 1번, 예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황금률 1번, 부모님께 예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재설정합니다. 지금부터 어머니는 아이에게 휘둘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약자가 아니라 저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셔야만 한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황금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동합니다. 아이의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는 황금률, 이 황금률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의 4원칙은 명확합니다. 1번, 부모님께 욕설, 폭력, 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학생은 반성문과 함께 반성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저희는 물질적 혜택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용돈,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 TV 등 전부 통제를 시작하죠. 2번, 학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반성 절차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 무기한 이 통제는 지속됩니다. 3번,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져 몰래 용돈을 주시거나 어머님은 견고한데 또는 아버님은 견고한데 다른 한 분께서 몰래 용돈을 주시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또 폰을 풀어주는 행동 등은 이 구조를 무력화하는 치명적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해야 하며 학생이 아무리 협박하더라도 센터키와 상의해라는 한마디만 반복하시게 만듭니다. 4번, 학생이 반성 절차를 이행하면 즉시 물질적 혜택 등을 복구합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반성 절차를 다 해야만 한다. 예의를 어기면 귀찮고 힘들거나를 깨닫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구조의 근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원하는 혜택은 누릴 수 없다.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학생의 변화와 성장에 근간이 되는 전제입니다. 센터큐와 상의해, 센터큐 매니저님과 상의해. 이미 어머니는 아이와 관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잘 안 가고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면서도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무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잘 설득하여 용돈과 폰, 모든 보상 권한을 저희에게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아이와의 갈등과 반항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때마다 또는 괴롭힐 때마다 부모님께서 한 문장만 반복하게 했습니다. 센터큐와 상의해. 부모님께서 아이의 공략 대상에서 제외될 때 아이는 비로소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아이가 부모님을 많이 무시할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이 구조를 일관되게 진행한 지 2달째 되던 날, 폰을 받기 위해 억지로라도 존댓말 구조를 따르던 민준이가 식탁에서 이런 말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밥 맛있네요. 오랜 기간 동안 폭언에 가까운 막말만 던지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처음으로 따뜻한 말이었고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의였죠. 어머니는 그날 저녁 저희에게 전화를 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나에게 존댓말을 제대로 쓰고 나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날이 오는 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2단계 황금률 2번 생활관리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학교를 빼먹고 지각을 하던 민준이에게 저희는 방정리와 정시등교 미션을 주었습니다. 생활관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강조하지만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억지로 하게 만들기 전략을 씁니다. 부모님께서도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저희와 다른 점은 저희는 방을 정리하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 귀찮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불편함을 안 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억지로 하게 만들기 전략입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건 결국 안 하게 하는 전략인 거죠. 구체적으로 다음 행동을 부모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깨워주던 습관을 끊게 하였고요. 지각의 대가는 아이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물질적 혜택을 통제했고요. 통금 위반 시 용돈 와이파이, 물질적 혜택을 사전 약속대로 통제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지각도 있고 학교에 계속 안 가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도 계속 학교를 늦게 가고 안 가려고 하는 행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조를 제대로 만든 상태에서 이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행동이 바뀌어 나가고 처음에는 문을 쾅 닫고 쉬어야 하던 아이도 부모님이 흔들림 없이 센터키와 상의라고 버티면서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자 결국에는 이 구조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안 깨우는 게 정말 속상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센터큐 매니저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보조 바퀴를 떼야 아이가 균형을 배운다. 신기하게도 2주가 지나니 아이가 스스로 알람을 듣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니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2주와 한 달을 견디는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힘드셨을 거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버텼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버텼기 때문에 아이가 변화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구조의 일관된 진행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걸 당연히 여기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지각을 하는 날에 통제되었던 혜택도 민준이가 약속을 지키면 당연히 즉시 모든 혜택이 복구되었습니다. 폰 사용, 용돈, 와이파이, 게임 등 저희가 사전에 약속했던 모든 혜택은 민준이가 약속을 지킬 때는 당연히 제공이 됐습니다. 여기서 민준이가 얻게 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은 책임을 다하면 혜택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머리로, 말로 이해하고 따른다고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몸으로 체득시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황금률 1번과 2번이 차근차근 안착되어 가면서 드디어 황금률 3번의 누적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률 1, 2번이 되어야지만 3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 관리가 잡혀야지만 공부를 한다가 아니고요. 황금률 1번과 2번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황금률 1번과 2번이 안착이 되면 놀랍게도 황금률 3번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의 누적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황금률 1번, 즉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안착되기 전에 하루에 10분도 앉아있기 힘들던 아이가 이제는 일평균 6시간의 학습 시간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황금률 3번에서 항상 말씀드리듯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이 누적이 된 거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시면서 동기부여를 말씀하시는데요. 현 시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부모님 시대처럼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습관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의 누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물이 끓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을 때 99도가 될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는 물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일정 수준 누적이 되어야만 임계점을 넘기고 내 회로가 바뀌고 그때부터 비로소 정말로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자체 학습 시간 기록 어플을 통해 저희는 TR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임 레코드, 즉 학습 시간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누적해 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학생은 다음 스텝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는 이걸 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자극이 아닙니다. 바로 구조, 일관된 구조에서 비롯합니다. 이렇게 임계점에 도달한 민준이는 드디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센터큐의 생활관리 어플인 케어큐 시스템에 기록된 자신의 행동 데이터를 보면서 제대로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가고 싶은 대학도 생겼고요. 가고 싶은 대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시간을 투입했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학습 시간과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니저님, 저도 이렇게 학습 시간이 늘면 진짜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만났던 민준이는 공부 절대 안 해. 내가 너네 말 왜 들어야 돼? 라고 했던 아이지만 그리고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말로만 하겠다고 했던 아이였지만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미래를 묻기 시작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분기점입니다. 1년 뒤 올해 4월이 된 민준이는 고등학교 진학 후 첫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성적의 놀라운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와는 달리 우수 학생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은 놀랍도록 변한 아이를 보며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계속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1년 전 중간고사를 보던 마지막 날 저에게 꺼져 라고 소리치던 민준이가 이제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30분 넘게 하루의 일과를, 학교 생활을 조잘조잘 이야기해요. 성적 향상, 학교를 잘 다니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우리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나의 미래를,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갖고 황금률, 정말 이제 저희 부모는 황금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황금률의 중요성을 깨달은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희는 정말 기뻐요. 저희는 민준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변화 사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2달간 등교 거부하던 아이가 황금률 가이드를 통해 6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등교를 성공하게 만들었고 현재 매일 스스로 등교를 하고 모의고사 2, 3등급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게임 중독 하루에 10시간씩 하던 아이를 하루에 1시간으로 줄이는데도 성공을 했고요. 아이가 게임 중독이 된 이후로 부모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진심으로 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라고 열심히 믿어주고 기다려줬더니 오히려 무례하게 반항과 막말을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한다고 엄마 보고 나가라고 소리나 지르는 아이들을 보며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아이의 막말과 방황은 그저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의 뇌 상태상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에게 대고 계속 동기부여가 되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바로 강제적으로라도 아이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이라는 습관이라는 정말 중요한 구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황금률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의 누적, 이 세 가지의 순서와 위계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험이 중요하지, 아이가 시험을 잘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조금 막말하고 무례하더라도 봐줘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예의가 없는 공부는 저희의 16년 경험상 모래 위의 성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가 아이에게 휘둘리는 약자가 되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줘야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자 라는 것이 아이에게 부모를 괴롭히고 협박하면 통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아이의 말이 아니라요, 아이의 행동을 데이터로, 숫자로 기록하고 그것을 아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건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변화됐다면 지금 부모님의 자녀도 당연히 잘 변화 성장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부모님께서 구조의 단단함을, 일관된 구조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구조, 힘든 순간과 갈등을 버티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저희가 만든 구조를 이행할 때 아이들이 저항하고 불만을 갖는데요, 이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작동하고 있으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만드니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때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갈등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포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큐가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간고사를 건너오면서 부모님께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다면 부모님께서는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바꿀지, 아이에게 휘둘리며 계속 약자로 살지, 계속 게을러지는 아이를 지켜만 볼지, 그 결정은 오로지 부모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민준이 어머님도 아버님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거셨고요. 1년이 지난 후 어머님의 마음과 자녀의 미래는 너무나도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부모님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부모님 결심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구조만이, 그렇게 해서 황금률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것만이, 억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만이 아이를 변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사례와 실제 해결 흐름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바라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시도로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의 다양한 댓글과 참여를 보고 저희가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춘기 자녀 교육 TV였습니다.